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수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기업이 어떤 투자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늘리는 겁니다.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즉 돈을 빌려오는 거죠. 빌려서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도 처리되어 버리고 회사의 신용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채권 말고 또 유리한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주식입니다. 주식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으니까 함께 투자해서 같이 살아갑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잘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서 투자한 투자자는 그 주가의 차익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배당금을 통해서 이익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가 어떤 지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엄청 올라버리겠죠. 올 초에 있었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방법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을 키우는 거죠. 내 전체의 자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내 자본과 부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자산이라 그러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 돈, 내 자기 자본으로는, 자본금으로는 6억을 투자했고 은행 빚을 4억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6억은 자기 자본이 되고 4억은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채를 계속 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담보물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 모집하는 방법에는 바로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주주 배정 방식. 기존 주주를 우선시해 가지고 기존 주주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시죠. 기존 주주 같으면 아니 내가 주식을 사고 싶으면 한 주 더 사면 되지, 시장에서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매력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시중 가격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10%에서 한 20%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내가 주가보다, 물론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현재 시세보다 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한 주를 더 가져간다면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 주주가 이것을 나는 이 회사에 대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죠? 거기서 거절해 버리면은 유상증자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그 회사는 자금 조달에 막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주주가 아니죠. 일반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에 해당하는 것 아니고요.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주가는 할인된 가격으로, 그죠? 주식을 배정받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굉장히 싫어하죠. 현재 4만 원 하는 주식을 일반 주주 배정 방식으로 인해서 36,000원에 배정이 되어버리면 주가가 그만큼 하락하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주식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는 4만 원인데 일반 주주 배정 방식으로 배정을 해버리면 36,000원이 돼버리죠.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데 투자하는 제3자 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좋은 거죠. 기존 주주 방식도 아니고 일반 주주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도 아니고 3자 배정을 합니다. 이 3자 배정의 대상이 큰 기업, 삼성전자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존 주주의 입장이나 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야, 매력적이다. 이 큰 회사가 투자를 한다. 3자 배정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300억을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300억 자체는 그 투자받은 회사의
자본금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집의 예로 말씀드린 거죠. 내 돈이 6만 원이고 그 다음에 빚이 4만 원이라 그러면 자기 자본 쪽에 6만 원에 그 300억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또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트라는 우리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뭐냐면 회사의 합병, 지분교환 등의 사항에 대한 동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의 방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가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에 관여를 하겠다. 그죠?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하고 같이 상생해 간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3자 배정을 받았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기업의 부채를 청산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요. 아니면은 또 일반 주주 대상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시중 가격보다 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나한테 그 주식을 준다 그러지만 이 목적이 뭡니까? 내 돈이 없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구나 해서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자, 오늘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목적으로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채와 채권과 주식이 있더라. 채권은 역시 갚아야 될 돈이니까 이자 부담이 있고 또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지만 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같은 주주로서 참여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거리와 성장성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아주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